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아르마다입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일본 야구 그리고 이 메이저리그와 미국 축구보다 더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거진 약 한 3년 정도 제가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3년 정도 진행을 하면서 역시나 저 조합 데이터표 발송해 드리고 있는데 매번 단 2조합씩 발송을 해서 이 10연승 이상 반드시 좀 이제 수익이 나야지만 저는 이렇게 또 연승 기록을 적어드리고 있습니다. 총 7개를 기록을 해드렸고요. 단순하게 이제 말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 그 숲TV 오셔서 아르마다 검색하시고 방송국 들어가시면 이 개인 통산 기록이라고 해서 제가 역대 기록해드렸던 10연승 이상 기록들 실제 적중 게시글 드립니다. 모두 다 정리해드렸으니까 링크 타고 아무거나 들어가셔서 날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 확인하실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댓글까지 당시 달렸던 댓글들 모두 확인 가능하시니까 데이터 참여하신 분들은 하실 분들께서는 투명하게 모두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카톡으로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그 유튜브 댓글창에 카톡 링크 남겨놨으니까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로 바로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열려 있습니다. 그 멤버십 가입하셔서 바로 커뮤니티에서 확인 가능하시고 주 단위나 월 단위로 끊어서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숲TV 오셔서 별풍선 후원하시면은 일수에 맞게 데이터표 쪽지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메이저리그 구간은 거진 1년 만이죠, 여러분들. 제가 이 승부 위크라는 거를 역대 한 2년 정도를 진행을 했다가 올해는 승부 위크를 하게 되면 제가 체력적인 소모가 너무 심해서 잠깐 이제 좀 이렇게 쉬어갔다가 다시 올해 6월에 이렇게 또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승부 위크라는 거는 이제 5일 동안 우리가 중승부만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위닝 포지션을 확보를 해서 실질적인 이제 수익까지 연결을 시키는 요런 이제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성 이런 제 시그니처 프로젝트인데 작년 6월 달에 우리가 일본 야구 승부 위크에서 요렇게 성과를 내드렸다라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3승 1패 위닝 포지션 그리고 이 두 번의 올킬과 이렇게 얼마 이렇게 달성 요런 식으로 적혀 있으니까 확인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주간 같은 경우에도 그냥 싹 다 올킬이죠. 한우가 이제 우천 취소가 돼가지고 조금 다소 밋밋해지긴 했습니다만 뭐 어쨌든 고배당까지 주니치 1무까지 돌아주면서 주력 몰빵 그 다음에 뭐 기본 베이직 그 주력들 고배당까지 싹 다 올킬해 드렸으니까 오늘 메이저리그 중승부 1차전도 제가 올킬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템파베이와 디트로이트 경기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떤 형태의 사설 사이트 홍보를 금지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템파베이 선발 투수 오늘 라이언 페피어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4승 6패 방어율 3.1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디트로이트 선발 투수가 오늘 깁슨 롱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0승 0패 방어율은 4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경기는 제가 최근에 한 2일 정도 이제 잠깐의 또 휴식 기간을 가졌던 이유가 전체적으로 메이저리그의 그 데이터베이스 확인을 한번 하려고 제가 그렇게 잠깐 좀 쉬어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하면서 제가 물론 숲TV 공지에도 지금 써드렸지만 제가 공통적으로 이제 눈에 띄었다라고 적어드렸던 부분들이 뭐냐면 이번 시즌 메이저리그가 웬만하면 선발 노름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선발들로 이제 경기가 이루어지고 이제 뭐 야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속된 말로 투수 노름이다. 뭐 그러면서 야 오늘 선발 누구 나오냐 이런 식으로 배팅 라인을 잡는 게 정상적이긴 한데 이번 시즌 메이저리그는 유독 이게 선발들과는 전혀 의미가 없는 형태로 게임이 흘러가는 경우가 정말 많단 말이죠. 결론적으로는 제가 데이터를 한번 쭉 살펴본 결과 이번 시즌 팀의 컬러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팀의 타선 컬러 또는 홈에서 강하냐 원정에서 강하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 경기가 그런 특수성을 굉장히 좀 잘 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일단은 선발 투수 그래도 먼저 살펴보면은 템파베이 선발 투수가 오늘 라이언 페피어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라이언 페피어의 강점은
전체적으로 이 선수가 그 구위 값이 아주 훌륭한 선수죠. 다저스산 출신이기도 하고, 다저스에서 뛸 때도 라이언 페피엇은 홈 경기에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만큼 홈 경기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 구위 값 자체가 상당히 훌륭한 선수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시즌도 좋습니다. WHIP가 1.1점대밖에 되지 않고, 심지어 페피엇의 강점은 이닝도 잘 먹는단 말이지. 여기에다가 전체적인 이제 구위 값의 구종의 피안타율도 상당히 또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홈 경기에서는 훌륭한 피칭을 한 선수긴 한데, 자 다만 이번 시즌부터 템파베이가 이제 홈 구장이 바뀌었죠. 이제 그 지붕이 날아가게 돼버리면서 이제 허리케인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번 시즌부터 양키스 2군 구장을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2군 구장이, 양키스 2군 구장이 완전 그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다득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라이언 페피어처럼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구한 선수들이 홈 경기에서 좀 이제 장타가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 이번 시즌 얘가 피홈런 리스크랑 피장타 리스크를 두 가지를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 경기 POPS가 원정 경기보다 좀 많이 높아져요. 그런 좀 문제점이 있고요. 디트 선발 투수 깁슨롱 같은 경우에는 뭐 깁슨롱 자체가 이제 사실 선발은 아니죠. 선발급 자원은 아니고요. 깁슨롱은 뭐 어느 정도 뭐 불펜 아니면 진짜 롱 릴리프 자원 이런 느낌을 쓰기 때문에 뭐 이닝 히팅이 그렇게 잘 되는 선수도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선수가 좀 불안한 거는 희한하게 불펜 출신인데도 득점권이 너무 약해요. 템파베이가 홈 경기 득점권이 정말 강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해 보았을 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거는 뭐 선발 사이즈 자체는 템파베이가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만 자 최근에 말씀드렸던 그 특수성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게 그 템파베이 선발 투수 라이언 페피어도 그렇고 디트로이트 선발 투수 깁슨롱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둘 다 피홈런 리스크, 그러니까 구장과의 좀 상성이 안 맞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템파베이랑 디트로이트 중에서 누가 장타와 그리고 홈런이 많이 나오냐라는 점은 좀 고려해 보았을 때 당연하게도 디트로이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템파베이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최근에 빠따 값이 너무 좋죠. 너무 좋고, 얘들도 뭐 이제 장타율이나 그 다음에 홈런율도 나쁘지는 않지만, 디트로이트는 대부분 그 안타율과 타율과 전체적인 OPS가 출루율이나 아니면 많은 안타보다는 대부분 장타 그리고 홈런에 맞춰져 있고, 또 이제 템파베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타격값이 괜찮지만 장타가 많이 모자랍니다. 홈 경기에서 어느 정도 이런 타격, 그러니까 구장발을 많이 받는 팀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보았을 때 얘네들이 홈런이 리그 중위권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홈런이 많은 팀은 절대 아니야. 그러다 보니 저는 이 경기는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는 오바가 낫다라고 좀 보고요. 그러니까 디트로이트가, 이게 아마 프랜승이 있었으면 제가 프랜승을 드렸을 것 같은데, 프랜승을 드렸을 것 같은데, 오늘 이제 그 프랜승 구간이 없어요. 이번 주말에 배트맨에서 막아놨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저는 템파베이 승 보겠습니다. 그냥. 그리고 뭐 1마헨도 템파베이가 이긴다라고 한다면 아마 크게 이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1마헨까지 정도만 보도록 할게요. 요거 자 순서대로 고르면은 템파베이 오버 먼저, 그리고 일반승과 마헨승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아마 그 특수성이 조금 여기 작용될 만한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형들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제가 그 어려운 구간들은 맞춰드렸잖아요. 언더바는 잘 맞춰드리고, 충분히 들어와 줘야 될 그 정말 이거는 안 들어오면 말이 안 되는 경기들, 뭐 샌디나 양키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좀 우리 오늘 아쉬웠던 거잖아, 메이저리그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히려 최근에 어떤 팀의 컬러를 보고 접근할 때 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성과를 내는 경우들이 좀 있긴 하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뉴욕 양키스랑 볼티모어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뉴욕 양키스입니다. 결국에는 이거죠. 오늘 양키스가 프리드를 내놓고 배당을 1.3배당을 받고 사실 타선에서 해결해주지 못하게 되면서 패배를 했는데, 물론 이제 뭐 프리드가 엄청 잘 던졌다는 느낌은 아니긴 했지만 뭐 그래도 그 정도 프리드가 버텨줬으면, 그래도 양키스 홈구장에서는 OPS가 8할이 넘어가는 팀인데 그래도 이제 점수를 5점 이상은 좀 뽑아줘야 됐던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그런 부분이었고요. 자 오늘 경기는 뉴욕 양키스의 클락 슈미트가 선발 등판을 합니다. 이번 시즌 3승 3패 방어율 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 볼티모어 선발 투수가 오늘 잭 애플린입니다.
이번 시즌 6승 3패, 방어율은 4.8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클락 슈미트도 그렇고 에플린도 그렇고 두 선수의 문제점은 홈런입니다. 피홈런과 그리고 이제 피장타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클락 슈미트 같은 경우에는 원정 경기에서는 진짜 홈런이 많이 나오죠. 피장타도 많이 나오지만 어쨌든 홈 경기에서는 나름 그래도 좋은 피칭을 해주는 그런 선수다. 뭐 원정 경기 방어율 4점대에 비해서 홈 경기 방어율 2점대밖에 안 되고요. POPS도 홈 경기에서 5할대밖에 되지도 않습니다. 또 최근에 보면은 피장타율이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원정 경기에서 워낙 높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조금 높아 보이긴 하는데 홈 경기에서는 워낙 또 피홈런 리스크나 피장타 리스크도 좀 낮게 잘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결국 어제 보시면은 볼티모어가 단타가 좀 많았던 것이었지. 그리고 뭐 이제 약간 행운의 안타들 많았죠. 페어볼 이런 것들. 다만 뭐 막 장타가 엄청 빵빵 나왔던 또 그런 느낌은 결코 아니었다 보니까 나는 클락 슈미트도 이닝 히팅이 되는 선수고 기본값 이상은 아마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직전 이제 에인절스 상대였죠. 그때도 보면은 8이닝간 무실점했습니다. 뭐 그만큼 홈 경기에서만큼은 확실하게 좋은 피칭을 하는 게 이 골든 슈미트가 아니죠. 클락 슈미트가 맞다. 그리고 이제 볼티모어 선발 투수가 제게 플린인데 사실 제게 플린 뭐 이번 시즌 6승 3패 방어율 4.8점대라고 말씀드렸던 만큼 이번 시즌 제게 플린은 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시절의 제게 플린은 아닙니다. 뭐 지난 시즌, 지지난 시즌 좋았을 때 느낌은 이제 확실하게 아니고 이유는 제가 매번 애플린 프리뷰할 때마다 형들한테 경고드리지만 장타가 너무 커요. 피장타 리스크, 그 다음에 피홈런 리스크 이게 너무 크고 오늘 선발 등판한 선수 중에서도 손에 꼽습니다. 그 정도로 피홈런이 정말 위험한 선수다. 특히나 피장타에 대한 문제점, 또 원정 경기에서 늘어나는 방어율들, 그리고 POPS 또한 원정 경기 8할이 넘어갑니다. 또 직전 경기였죠. 템파베이 원정 경기 가가지고 5이닝 동안 7실점을 했는데 무려 홈런을 2방이나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이거는 양키스가 최근에 타격값이 죽어있기 때문에 불안한 경기인 거지. 이게 수치상으로 놓고 보면은 특히나 양키스가 최근에 아쉬웠던 게 결국에는 홈런이잖아요. 제가 양키스가 불안한 이유와 그리고 오늘 일부 주간 때도 말씀드렸지만 양키스는 연결력이 좋은 팀이 일단 아닙니다. 확실하게 타선에서 1번부터 9번까지의 짜임새, 연결력 이런 걸로 점수를 갖고 오는 팀이 아니라 그냥 주자 출루 한두 명 시켜놓고 홈런 갈겨가지고 이제 점수를 갖고 오는 그런 팀인 만큼 어쨌든 홈런이 잘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제가 그때 그 에인절스의 코체노 위츠키 나왔을 때도 요런 이제 피홈런 수치가 높은 선수들 요런 선수들 상대로 홈런 많이 나올 거라 그랬고 그때도 2방인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그때 이제 장기적으로 무득점하고 있었을 때였잖아. 뭐 그만큼 오늘 이 경기는 양키스가 이겨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마행까지 해야 돼요. 이거는 초반부터 그냥 애플린을 털어버려야 되는 그런 경기라고 보고 있고요. 요거 양키스 승에다가 마행승까지 보겠습니다. 9.5는 다소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오버까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양키스 승, 마행승 그리고 오버까지 오늘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인트루이스랑 신시내티 경기 보도록 할게요. 이게 양키스가 불안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 어제 프리드를 내놓고도 타선에 졌기 때문에 그 타선에 대한 불안감이 분명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은데 뭐 그거 말고는 사실 뭐 얘들이 전체적인 오늘 뭐 상성도 훌륭하고 그죠? 다음 경기는 세인트루이스랑 신시내티 경기입니다. 자, 세인트루이스 선발 투수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제가 정말 선호하는 이 선수가 올라옵니다. 바로 소니 그레이 선수가 오늘 선발 등판하게 되는데 이번 시즌 7승 2패 방어율 3.8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따 뒤에 말씀드리긴 할 건데 형들, 자, 이게 방어율 한번 보세요. 소니 그레이의 방어율이 원래 이렇게 높은 애가 아니긴 하거든요. 지난 시즌에도 얘가 초반에 2점대였고 23년 때는 1점대였어. 1점대. 그러니까 미친 선수였는데 이번 시즌 지금 방어율이 벌써 3.8점대거든요. 근데 7승 2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번 메이저리그는 투수 노름이 아니다. 선발 노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니 그레이 같은 S급에서 A급 왔다 갔다 하는 선수가 방어율을 4점대를 찍어주고 있죠. 근데도 7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팀의 컬러로 인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뒤에 이따가 피츠버그 프리뷰 해드릴 건데 그때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신시내티 선발 투수가 수터입니다. 이번 시즌 1승 0패 방어율은 2.9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뭐 요 선수 수터 같은 경우에는 신시내티에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불펜이죠. 불펜이고요. 선발로서는 이번 시즌에 딱 2번밖에 안 뛰었어요. 그래서 지표가 그렇게 뭐 절대적으로 많진 않은 그런 선수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막 지표가 좀 좋아요.
뭐 POP에서도 굉장히 낮게 나타나고 뭐 원정 경기에서도 사이즈가 좋게 나타나는데 문제는 이닝 기팅이죠. 아무래도 전문 선발이 아니다 보니까 많은 이닝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던져봤자 뭐 한 2이닝에서 3이닝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불펜 투구, 불펜 대회를 해야 되는 신시내티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불펜 소모율이 큰 최근에 신시내티 입장에서는 분명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매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인트 선발 투수 소니 그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 형님은 뭐 그냥 홈 경기 여러분들 최고입니다. 제가 늘 소니 그레이 가져가는 부분이죠. 홈 경기에서만큼은 늘 좋은 피칭을 보여주고 있고요. 보통 베테랑 투수가 원정 경기를 더 잘 던지는데 이 형님은 희한하게 홈 경기를 참 잘 던져. 원정 경기 방어율이 6점대인데 홈 경기 방어율이 2점대밖에 안 되고요. 전반적으로 좋은 훌륭한 모습이고, 이번 시즌 좀 아쉬운 거는 아무래도 좀 피홈런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 구위값이 아무래도 나이에 따라서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조금은 아쉬운 그런 부분이긴 한데, 뭐 다만 뭐 전체적으로 그렇게 불안한 부분은 없습니다. 세부 지표가 좀 나름 안정감 있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홈 경기에서만큼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는 그런 투수입니다. 마운드에서 확실하게 세인트루이스가 오늘 압도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빠따를 우리가 좀 놓고 봐야겠죠. 빠따적인 측면 놓고 봤을 때 최근 그래도 빠따의 동향은 신시내티가 좋긴 합니다. 세인트루이스가 승리하는 경기들의 대부분들은 뭔가 빠따가 어마어마하게 터졌다는 느낌보다도 사실 뭔가 이제 밸런스, 투타 밸런스, 투수가 못해주면은 타선이 해주고 타선이 못해주면은 투수가 해주는 그런 약간 투타 밸런스가 좋았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보았을 때 요거는 세인트루이스 일반승 정도만 한번 컨택을 해볼 수 있는 경기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자, 다만 아까 제가 방어율 말씀을 드렸죠. 이게 소니 그레이 형님도 방어율 자체가 그렇게 지금 좋은 편도 아니고 생각보다 신시내티 타선이 최근에 나쁘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보았을 때도 이 경기는 그냥 세인트루이스 일반순과 오바를 한 번에 묶을 수 있으신 분들, 예를 들어서 뭐 해외에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조금 유리할 만한 경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세인트루이스 정말 제가 좋아하고 홈 소니 그레이 정말 좋아하지만 뭔가 막 엄청 훌륭하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던 그런 경기였다. 세인트루이스 승에다가 오바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요거는 뭐 제 코멘트 잘 참고하셔가지고 적절하게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라는 그런 경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 시카고 컵스와 시애틀 경기입니다. 요거는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서 들고 왔습니다. 오늘 시카고 컵스 선발 투수가 호튼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뭐 캐시 호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워낙 좋은 피칭을 한번 한 적이 있었었죠. 이번 시즌 3승 1패, 방어율 3.5점대. 아마 호튼은 앞으로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컵스가 생각보다 이번 시즌 선발이 많이 없거든요. 컵스도 예전에 23년도쯤 그때 이제 선발이 굉장히 훌륭했던 시기가 있었어. 막 그때 스틸, 그 다음에 빨대맨, 스트로먼, 뭐 이렇게 뭐 원투 펀치 딱 두고, 몽고메리도 그때 여기 있었었고, 전체적으로 좋았던 시즌이 있었었는데, 아무튼 최근에 선발들이 워낙 좀 없기 때문에 호튼 같은 애들도 기회를 받고 이번 시즌 잘 던져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호튼은 앞으로도 좀 잘 던질 수 있을 것 같아. 아무튼 시애틀 선발 투수가 오늘 핸콕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3승 2패, 방어율 4.5점대를 기록합니다. 뭐 에메르손 핸콕은 제가 그때 홈 경기 선발 등판에도 말씀드렸지만 핸콕은 그냥 원정 경기만 가시면 됩니다. 이게 홈 경기에서 핸콕이 좀 약하긴 하거든요. 근데 직전 경기 클리블랜드 상대로 홈 경기 7이닝간 무실점 잘 던졌어. 그리고 시즌 전체적으로 놓고 봐도 홈 경기 방어율 6점대에 비해서 원정 경기 방어율 3점대 더 좋아지기도 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시애틀이란 타선의 강점은 어쨌든 장타거든요. 그리고 컵스, 시애틀, 미러키 이렇게 세 팀은 홈 경기를 더 못 칩니다. 홈에서 전체적인 타율값이 다 떨어져. 그 득점권 타율만 하나 올라갈 거예요. 시애틀이 다 떨어지고 원정 경기에서 뭐 시애틀, 컵스, 미러키는 더 잘 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컵스는 오늘 홈 경기라서 전반적인 타율값이 다 내려가고요. 시애틀은 오늘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타율값이 다 올라갑니다. 시애틀이 뭐가 좋냐? 역시나 장타에 대한 힘이 있죠. 어쨌든 좋은 팀이고, 컵스 같은 경우에도 물론 장타값도 좋고, 이제 시애틀 선발 투수는 핸콕도 좀 다소 공격적인 구위다 보니까 진짜 좀 장타가 커요. 피홈런 리스크들이나 피장타 리스크가 있는 편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오늘 이 경기가 재밌는 이유는 언더오바가 형들 오늘 11.5점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너도 나도 야 이거 언더 개꿀이다 하면서 가져갈 수 있을 텐데, 이제 메이저리그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는 부분이죠. 시카고 컵스의 홈 구장은 이제 바람이 많이 부는 구장입니다. 그 바람이 어디서 부냐면
투수 뒤쪽으로 보는 게 아니라 투수 앞쪽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수의 구속은 느려지고 타자의 타구 속도는 더 훨씬 더 빨라집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이제 힘 살짝 줘서 이제 뜬 공들이 대부분 넘어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실시간 또 12.5까지 올라갔어? 뭐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전반적으로 이거는 이제 날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빠따 대 빠따라고 한다면 당연하게도 시애틀을 보겠고요. 컵스도 역시나 홈 구장에서 약하지만 시애틀은 또 원정 경기에서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배당 메리트 어제랑 비슷한 느낌일 것 같아요. 어제도 시애틀이 크게 이겼잖아요. 9대 3이었나? 아무튼 시애틀 역배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제 언더 오바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바람인 같은 경우야 어느 정도 예측인 거잖아요. 그죠? 저는 이거 언더 볼게요. 11.5점, 12.5점은 너무 높아. 그래서 언더 보겠습니다. 무슨 뭐 쿠어스 필드도 아니고 그렇다고 양팀 두 선발 투수가 뭐 어디 뭐 C급, B급 뭐 이런 애들 올라오는 건 느낌도 아닌데 다음은 토론토랑 시카고 화이트삭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토 선발 투수가 호세 베리오스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2승 3패, 방어율 3.8점대고요. 시카고 화이트삭스 선발 투수가 오늘 서발레입니다. 이번 시즌 1승 3패, 방어율 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그 서발레를 어떤 분들은 서발레라고 부르고 어떤 분들은 이제 에런 시베일이라 부르잖아요. 저는 근데 시베일이라는 그 표기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무튼 어쨌든 양쪽 선발 투수 모두 다 좋은 투수가 아니죠. 호세 베리오스 같은 경우에는 홈 경기에서 많이 약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선수가 뜬공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땅볼 유도에서도 생각보다 그 로저스 필드의 그 센터에 수비 지원을 잘 못 받고요. 그렇다고 뜬 공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 선수도 구위값의 저하가 이번 시즌 뚜렷한 선수다 보니까 자꾸 넘어갑니다. 그런 두 가지 좀 안 좋은 어떤 성향들을 갖고 있는 이 이제 토론토 선발 호세 베리오스고 화삭 같은 경우에도 시벨 같은 경우에는 뭐 원정 경기 너무 약하죠. 홈 경기 방어율 2점대, 원정 경기 방어율 거의 6점대, POPS가 9할대가 넘어가고 있고요. 가장 불안한 건 역시나 이제 피장 타율이 5할대가 넘어간다라는 거. 피홈런 리스크도 크고 이닝도 많이 못 먹는 선수이기 때문에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제가 오늘 역배 떴죠. 제가 잡아드렸거든요. 오늘인가 엊그저께인가? 아무튼 근데 제가 화삭 역배를 형들한테 드리면서 또 이렇게 잡아드리는 데는 공통점이 하나밖에 없어. 그냥 마운드 경쟁력이에요. 화삭은 그래도 이번 시즌 마운드 경쟁력이 좀 있을 때 나름 역배나 성과를 내는 팀이지 이게 마운드 경쟁력이 떨어지는 빠따전에서는 사실 힘을 낼 수가 없는 그런 팀이긴 합니다. 뭐 어쨌든 홈 토론토는 빠따 자체도 아주 훌륭한 팀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토론토 쪽 보면서 오버까지 함께 좀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그러니까 8.5점대를 받았어요. 이게 시카고 화이트삭스 빠따 때문일 거라 보긴 하는데 아무튼 이 오버 쪽으로 아주 접근하기 좋은 그런 경기였다. 다음은 피츠버그랑 텍사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피츠버그 선발 투수가 미치 켈러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합니다. 제가 아까 그 세인트루이스의 그 소니 그레이 선수 프리뷰 해드리면서 아까 여기 피츠버그 때 집중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오늘 미치 켈러 선발 투수가 홈 경기에서 이번 시즌 1승 9패, 방어율 4점대를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방어율 4점대, 아까 소니 그레이 형님도 3.9점대, 둘 다 방어율이 똑같아. 어떻게 보면 둘 다 4.4점대인데 한 명은 7승 2패고 한 명은 1승 9패야. 이 미치 켈러가 지금 방어율 4점대에 1승 9패라는 거는 그만큼 이 팀의 컬러, 피츠버그라는 팀의 컬러, 타격 부진이 굉장히 한몫을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뭐 그만큼 이런 팀의 컬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번 메이저리그 시즌이다. 그러니까 이번 시즌 진짜 선발만 보고 컨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 자체를. 그리고 텍사스 선발 투수가 오늘 로커입니다. 이번 시즌 2승 4패, 방어율 7.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뭐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로커는 오늘 제가 볼 때 쿠마르 로커는 마지막 선발 등판이 될 것 같아요. 제 느낌인데 이거는 오늘 경기도 만약에 게임을 터트린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이제 선발로서 자격 요건은 더 이상 못 받을 것 같고 직전 경기였죠. 화삭 경기였습니다. 그때 이제 5이닝간 무실점을 했는데 솔직히 상대팀이 화삭이었고 그리고 또 본인이 강점이 있는 홈 경기였다 보니까 로커가 좋은 피칭을 하긴 했는데 또 이제 복귀전이기도 했죠. 이 선수가. 다만
이제 오늘은 본인의 약점인 원정 경기입니다. 원정 경기 방어율이 너무 안 좋아요. 두 자릿수고 OPS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1점대를 훌쩍 또 넘어가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로코가 원정 경기 선발 등판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좀 신뢰할 수가 없다. 다만 이제 배당받은 꼬라지 한번 보면은 양쪽이 지금 동배당 받았거든요. 이 꼬라지는 피츠버그 타선이 과연 로커를 공략을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좀 의문점은 분명히 드는 그런 상황은 맞다. 어제 그리고 이제 미치 켈러 같은 경우에도 홈 경기를 조금 더 못 던지긴 합니다. 이번 시즌 피츠버그 홈 경기 투수 애들이 홈 경기를 다 못 던져, 그죠? 전체적으로 폴 스킨스도 그렇고. 뭐 아무튼 이제 최근에 이제 피츠버그 같은 경우에는 그 빠따적인 측면에서 거의 뭐 꼴찌 수준이죠. 리그 전체적으로 놓고 봐도 우르크가 29위. 그냥 뭐 최저 그냥 29등이면은 진짜 뭐 꼴찌라고 그 말씀드려도 될 것 같고요. 뭐 어쨌든 빠따적인 측면에서 너무 이제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피츠버그가 승리한다라면 어쨌든 오바를 봅니다. 텍사스를 털어낸다라는 거기 때문에 아니면 아예 텍사스의 생 역배랑 언더가 뜰 겁니다. 피츠버그의 타선을 또 꽁꽁 묶어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 피츠버그 승에다가 마힌 승에다가 오버까지 볼게요. 이거는 오늘만큼은 미치 켈러가 이겨야 돼. 진짜 피츠버그 애들은 오늘 경기 그 켈러한테 1승 줘야 되는 경기입니다. 정말. 자, 다음은 마이애미랑 애틀랜타 경기 보도록 할게요. 자, 마이애미 선발 투수가 이 투수가 올라옵니다. 유리 페레즈 선수입니다. 원래 오늘 유리 페레즈가 아니었어요. 원래 오늘 선발 등판이 걔였어. 저기 1선발에 걔 이름 뭐냐 형들아. 걔 싱커 던지는 애. 여기서 제일 좋은 이름 값이 기억 안 난다. 아무튼 마이애미 원래 오늘 1선발이 선발 등판하는 날이었는데 오늘 유리 페레즈가 또 선발 등판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0승 1패 방어율 6점대긴 한데 알칸타라 맞아. 샌디 알칸타라죠. 0.6점대 방어를 찍어주고 있긴 한데 의미 없습니다. 아직까지 경기를 많이 뛴 게 아니기 때문에 유리 페레즈도. 그리고 애틀 선발 투수가 오늘 홈즈입니다. 이번 시즌 3승 6패 방어율 3.9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유리 페레즈는 이제 아시는 분들, 그러니까 메이저리그를 적어도 23년도 때부터 보신 분들은 얘 어떤 애인지 아마 알 거야. 형들 그 메모장 한번 열어보면은 메모장에 이 선수 이름 없지 않을 겁니다. 무조건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이제 뭐 메이저리그 전체적으로도 촉망 왔던 선수였고요.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조금 오버 보태가지고 그 폴 스킨스 같은 느낌이었어. 유리 페레즈가. 그만큼 볼 끝에 힘이 굉장히 좋고 파이어볼로면서도 홈 경기에서 힘 좋죠. 원정 경기 제구되죠. 그러니까 그 신시내티 앤드류 에버트랑 거의 쌍두마차였는데 어쨌든 얘가 이제 부상 크게 한번 겪고 난 다음부터는 조금 이제 하락세를 걷다가 이제 이번 시즌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다만 유리 페레즈의 진짜 강점은 그때 당시에도 홈 경기를 정말 잘 던졌거든요. 그만큼 홈 경기에서 이 볼의 힘끝 자체가 상당히 좋다. 애틀랜타가 워낙 원정 경기가 약하다는 이번 시즌 팀의 컬러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애틀랜타가 공략하기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애틀랜타 선발 투수 홈즈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애틀랜타에는 몇몇 그 투수들이 있어. 홈 경기 잘 던지는 그 딱 라인 애들이 있단 말이지. 그 슈벨렌바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하나 더 있는데 그 다음에 그랜트 홈즈 이렇게 해서 3명은 원정 경기 왔다 하면 생기는 문제점이 제구가 날립니다. 아무래도 홈 경기에서 강점을 뚜렷하게 띄고 있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저는 이 경기는 마이애미 역배 한번 컨택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랜싱이 있었으면 프랜싱을 좀 강하게 봤을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진짜 승부까지도 한번 고려를 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유리 페레즈가 아직까지 몸 상태가 100%도 아니기도 하고 이 경기는 고배당 쓰실 분들 마이애미 역배 한번 컨택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상당히 괜찮았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메리트는 좋았다. 그리고 언더, 당연하게도 언더입니다. 이 경기는. 자, 다음은 샌디랑 캔자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양키스에 이어서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경기인데 캔자스 시티가 이번 시즌에 타격 효율이 리그 하위권이에요. 거의 뭐 최하위권 수준인데 오늘 홈 닉 피베타를 털어버렸단 말이지. 그러니까 선발 투수가 의미가 없잖아. 봐봐. 그 닉 피베타가 형들 샌디에고 선발 투수들 전체 통틀어가지고 홈 경기를 가장 잘 던지는 투수인데 그 투수를 상대로 이번 시즌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빠따를 갖고 있는 이 팀이 결국 빠따로 잡아냈단 말이지. 그런 부분에서 팀의 컬러가 진짜 정말 중요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는 샌디에고 선발 투수가 이제 딜런 시즈
이번 시즌 2승 6패 방어율 4.7점대. 캔자스 선발 투수가 카메론입니다. 이번 시즌 2승 2패 방어율 1.9점대인데 이번 시즌 캔자스의 컬러는 확실합니다. 선발에서 어쨌든 경쟁력을 갖고 불펜들 다 때려 박으면서 전체적으로 마운드에서의 경쟁력을 가질 때 캔자스는 늘 좋은 결과를 냅니다. 그런 느낌이라고 봐요. 딜런 시즈도 홈 경기를 잘 던지기 때문에 크게 못 던질 거라고 보긴 어렵지만 캔자스의 카메론이 제가 이번 시즌 캔자스 1선발이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만큼 미쳤어요. 얘는 원정 경기를 더 잘 던집니다. 원정 경기 방어율 0점대밖에 안 돼. 직전 애슬레틱스전에서도 무실점했잖아요. 이번 시즌 카메론은 당당한 캔자스의 1선발이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캔자스가 또 불펜 뎁스도 워낙 넓기 때문에 충분히 불펜 강자인 샌디에고와 맞먹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쨌든 비슷비슷한 경기라고 한다면은 배당도 좋은 쪽 캔자스 역배 쪽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당연하게도 언더 쪽으로 한번 컨택하면 되지 않을까. 딜런 시즌 저는 못 던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콜로라도랑 그 다음에 애리조나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콜로 선발 투수가 팜퀘스트 선수입니다. 잠깐 본중 형님 보내드렸나? 우리 장본중 형님 고맙습니다. 데이터 바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데이터 참여는 11시까지 가능하십니다. 자, 콜로 선발 투수가 오늘 카슨 팜퀘스트입니다. 이번 시즌 0승 4패 방어율 8점대고요. 에리 선발 투수가 켈리입니다. 이번 시즌 6승 3패 방어율 3.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팜퀘스트는 이제 제가 방송에서 항상 얘는 너무 안 좋은 말만 많이 하고 욕을 너무 많이 하지만 그냥 그런 선수입니다. 직전 워싱턴전에서 5이닝간 4실점을 했는데 이 4실점 당시에도 역시나 뭐가 있었다? 홈런 2방이 있었다. 진짜 얘는 안 돼요. 그러니까 팜퀘스트의 문제점은 문제가 많은데 계속해서 선발로 기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 같아. WHIP 1.8점대 그리고 피홈 리스크 오늘 선발 투수 30명 중에 가장 높은 수치고요. 그러니까 경기당 지금 거의 2.5점이 이게 2.5개라는 거는 얘가 던지는 그 이닝 동안 한 1.5개는 홈런을 맞는다라는 거야. 주자를 2명씩 쌓아놓고. 그리고 이제 피장타율도 거의 6할대입니다. 6할대. 그러니까 10개 안타 맞으면 6개가 장타야. 그러니까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애틀랜타랑 다른 느낌이 팀 타격인데도 장타를 기반한 팀 타격이기 때문에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나 홈 경기 쿠어스 필드에서 더 약하죠. 방어율 9점대에다가 POP에서 거의 1.2점대. 그러니까 웬만한 그냥 단순한 장타팀이 아니죠. 애리조나는 시애틀, 미러키 요런 이제 단순한 공갈포 팀이 아니라 애리조나는 2루타와 3루타가 많은 순수 장타율이 높은 그런 팀이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의미 없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리가 질 거면 아예 그냥 져버릴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에리 승에다가 에리가 승리하는 아마 마인까지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리 마인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켈리 같은 경우에도 메리 켈리 같은 경우에도 원정을 더 잘 던집니다. 얘도 이제 어느 정도 제구가 되는 선수라서 어쨌든 이 경기 오늘 에리 승에다가 마힌스 그리고 오바입니다. 만약에 에리가 좀 불안하신 분들은 오바로 가셔도 돼요. 왜냐면 콜로라도가 이겨도 어차피 오바야. 애리조나가 이겨도 오바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에리가 좀 에리 이런 거 불안한데 하시는 분들은 오바로 가셔도 문제 안 되는 경기다. 자, 다음은 다저스랑 워싱턴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자, 근데 오늘 원래 형들 이거 메이 선발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오늘 바뀌었나 아무튼 아마 그럴 거야. 제가 이거를 좀 이제 예전에 며칠 전에 봤을 때 여기가 메이가 아니었던 걸로 봤는데 아무튼 오늘 다저스 선발 투수가 더스틴 메이입니다. 이번 시즌 4승 4패 방어율 4.4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워싱턴 선발 투수가 제이커빈입니다. 이번 시즌 5승 3패 방어율 역시 4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양 투수 이제 모두가 갖고 있는 공통점을 로케이션이 공격적이라는 겁니다. 다만 더스틴 메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정 경기에서 문제가 돼요. 많은 장타를 동반하지만 홈 경기에서는 확실히 좋아집니다. 원정 방어율 6점대, 홈 경기 방어율 3점대. 제가 더스틴 메이는 원정 경기 건드리지 말라 그러죠. 배팅볼이라고. 근데 홈 경기에서 던진 더스틴 메이는 충분히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볼을 던진다. 워싱턴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이제
좀 재구 불안을 갖고 있는 투수들에게 좀 강한 거지, 사실 이렇게 공격적인 투구를 하는 투수들에게는 다소 좀 약점을 갖고 있는 게 워싱턴 타선이기도 하고, 또 제이커빈 같은 경우에도 얘가 워낙 공격적인 로켓을 갖고 있다 보니까 원정 경기에서 약합니다. 홈 방어율 3점대, 원정 방어율이 5점대고, 전체적으로 워싱턴의 가장 큰 불안점과 약점은 불펜입니다. 불펜이 거의 리그 꼴찌죠. 29위에 머물러 있기도 하고요. 또 이제 제이커빈의 가장 큰 문제점 바로 피홈런 리스크. 아무래도 공격적으로 투구하다 보니까 이런 팀들은, 이런 선수들은 보통 어디에게 약하다? 다저 스타디움에서 거의 무덤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거는 다저스가 오늘 1.2배당을 받았다고 해서 형들이 야 배당 너무 쓰레기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투수 상성, 선발 상성 자체가 너무 좋은 경기야. 다저스 쪽으로 앞떨친 경기인데, 다만 이제 문제는 다저스도 빠따. 그러니까 다저스가 푸근하게 경기를 갖고 올 때는 빠따가 터지고요. 오늘처럼 저렇게 뭔가 막 지저분한 경기가 종종 나오기는 해. 그런 거 생각해보면은 1점이라는 배당 메리트가 좀 아쉽긴 하지. 대부분 마헨을 가셔야 되니까, 그죠? 어쨌든 요건 저는 다저스 승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헨승까지 봐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어제는 조금 막판에 잡히는 느낌이 좀 있었지만, 오늘은 웬만하면 그냥 그대로 나올 것 같아, 경기력 자체가. 그리고 언더바는 그래도 오바를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뭐 제이커빈도 훌륭한 투수는 아니기도 하고. 근데 9.5라는 게 다소 조금 높긴 합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 자, 어쨌든 요렇게 오늘 총 10경기 메이저리그 저 분석을 하다 보니까 좀 길었는데, 제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승부이크 구간에는 제가 조금 긴장을 하다 보니까 좀 말이 많아집니다. 그 부분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또 유튜브 형님들도 좀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 올려드리는 만큼 잘 참고하셔가지고 오늘 좋은 결과 많이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일단 하고 영상 빠르게 올려드리고 이어서 전체표 좀 띄워드리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형님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고, 추가적으로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카카오톡으로 댓글창에 링크 타고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